어이 김씨, 장갑을 왜 껴? 안 끼고 해도 괜찮아. 설마 문제 있겠어? 자, 여기서 문제! 전기사고의 특징으로는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출발해 볼까요? 노동은 안전하게, 일터는 행복하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노동 안전을 한눈에 알아보는 안전 로드맵입니다. 그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안전 로드맵의 힘찬 발걸음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사무실 계량 공사 작업 중 유전 차단기를 교체하다가 갑자기 휴지가 나가면서 끔찍한 감전사고를 당하게 된 전기 설비 기술자 A씨. 이처럼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소리 또한 없으며 또 심지어 급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데요. 특히나 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재해는 전기 관련 직업뿐만이 아니라 전기 기계 기구 사용부터 날씨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이 녀석 참 유용하지만 너무 위험한 친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어이 김씨, 장갑을 왜 껴? 안 끼고 해도 괜찮아. 설마 문제 있겠어? 하면서 마냥 안심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감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안전 로드맵이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안전 로드맵의 주제가 전기 안전이기 때문인데요. 전기 재해의 유형부터 전기 안전사고 발생 형태까지 오늘 안전 로드맵이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H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근 관련 업황이 좋아지면서 생산 물량을 늘려야 했던 H씨는 기존의 배선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해서 새로운 전자기기를 추가 설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 배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결국 이로 인해 일부 부상자 발생과 더불어 공장 내부까지 크게 손상됐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전기 사고의 특징으로는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자, 전기 사고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첫째, 위험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힘들다. 둘째, 전기로 인한 사고의 발생률은 낮으나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 셋째,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넷째, 2차 재해가 유발될 수 있다. 다섯째, 관련 종사자의 사고율이 높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H씨의 사례 또한 전기 배선 과부하로 인한 전기 사고가 대형 화재와 같은 2차 재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기로 인한 사고는 미리 대처하기도 힘들고 또 사고 발생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질 확률 또한 높은데요. 그렇기에 올바른 전기 사용 방법을 알고 기본적인 전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전기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기 사고의 재해 유형과 함께 발생 형태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전기 사고로 인한 재해로는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전기적인 재해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알아보자면 첫째, 전기 재해가 있습니다. 이는 전격 재해, 화재, 폭발, 정전 재해와 같은 재해를 말합니다. 둘째, 정전기 재해가 있습니다. 이는 전격 재해나 화재 폭발 같은 재해를 말합니다. 셋째, 낙뢰 재해가 있습니다. 이는 전격 재해, 화재 폭발, 파손, 소손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넷째, 전자파 재해가 있습니다. 이는 오동작 재해, 전자파 질환, 파손 재해 등을 말하는데
전기적인 재해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전기적 재해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는 이중 전기 재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다양한 전기 재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 재해는 워낙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고 발생률은 낮으나 만약 발생한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전기 안전사고의 발생 형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단락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기기나 회로의 절연체가 전기적 또는 기계적 원인으로 열화 및 파손된 뒤 합선이 일어나 발생하는 건데요. 이러한 단락의 예방 대책으로는 첫째, 노후된 전선 및 전기설비 주기적 교체하기. 둘째, 전선 압착으로 인한 절연물 손상 방지하기. 셋째, 단자와 연결 부분 접속부 수시 점검하기. 넷째, 콘센트 차단기 등의 전기설비 청결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전류가 있는데요. 이는 전기 소비량이 많은 전기기구나 전기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여 전선, 콘센트 등의 전기설비 전격 용량 초과에 따른 과열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전류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대용량 부하의 문어발식 배선 금지하기. 둘째, 많은 전류가 흐르는 기구를 동시에 사용 금지하기. 셋째, 용량 3kW 이상 설비 전용 차단기 설치하기. 넷째, 부하 전격 용량 이상의 전선 및 콘센트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누전이나 접촉 불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전기 재해의 유형부터 전기 안전사고 발생 형태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전기 안전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터인 산업 현장에는 정말 많은 전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어떻게 전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더욱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전기 안전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기라는 것은요, 현대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서,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 전기가 없는 생활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이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라든지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나 폭발사고, 이런 위험성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전기를 이번 시간에 어떻게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정전기를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전기를 발견하면서 다양한 관찰을 실시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전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전기의 개념은요, 전기란 전하의 존재 및 흐름과 관련된 물리 현상들을 모두 총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기는요, 번개, 정전기, 전자기 유도,
전류 등의 일상적인 효과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전기는 전파 같은 전자기 복사를 발산하고 또 이를 수집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요. 먼저 전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를 양의 전하, 음의 전하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양전하와 음전하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원인이 되고요.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 전기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하가 되전된 물질은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전기장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전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기장은 전하들은 전기장에 둘러싸여 있는 현상이 있고요. 또 전기장은 다른 전하에 가지는 힘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기장은 또 전계,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는 동전기,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이 있는 전기와 정전기, 흐름이 없는 전기를 총칭해서 우리가 모두 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에는 또 전위가 있습니다. 이 전위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전하에 일을 하는 능력, 이것을 전위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류가 있겠습니다. 이 전기의 흐름인 전류는 실제적으로는 전하,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